투자자들 입장이나 뭔가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표적인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번에 또 21곳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들이 나올 건데 계속 재개발할 수 있거나 뭔가 변화가 예상될 수 있는 곳들을 큰 틀에서 한 몇 군데, 한 5군데 정도 제가 집어봤고요. 이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거나 좀 선점을 하신다면 지금보다는 좀 가치적인 측면, 그리고 자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상승할 남들보다는,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을 한 5군데를 체크를 해봤어요. 자, 먼저 아셔야 될 게 나의 투자금이 많은 경우는요. 아까 언급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 확정된 거 들어가시면 돼요. 네, 문제 없는 그런 확정된 거지. 여력이 많으면 단기간 안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곳을 가면 되고, 여력이 조금 부족하면 좀 몇 년 걸리더라도 확정된 곳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걸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금의 속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구역 안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매가 이제 가장 낮은 구축, 그러니까 입주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매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낮춰야지만 어차피 몇 년 안에 철거가 다 바뀌는 게 이제 기정은 확실화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걸로 작은 거라도 저렴한 걸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의 투자금이 소액이다. 작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아무래도 많이들 이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하기에는 부족한 자금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이제 노후화된 역세권이 최우선이기는 한데 여기 부분도 좀 체킹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약간의 지금 권리산정일부터 시작해서 좀 논란이 있는 곳들이 지금 있죠. 발표됐던 곳들은 거기는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일자리 생겨나거나 주변에 변화가 확정된 곳, 공사를 하고 있거나 공사를 할 예정인 곳들, 그 주변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 일자리를 봤을 땐 고급 일자리가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변화가 됐을 때는 뭐 누구나 선호하는 뭐 상업시설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 상승폭이 좀 크겠죠. 거기서 이제 최대한 가까운 곳, 그런 것들을 선점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노후화된 곳에 이제 시소가치 높은 투자금 낮은 신축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신축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번에 이 102곳이 신청을 했죠. 그곳들은 계속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과 신축 제한을 다 걸어놨습니다. 이제 신축이 뭐 지어질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는 곳들,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곳들에 이제 좀 상승폭이 클 건데, 여기에서도 좀 유념하게 좀 많이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신축 자체가 이제 할 수가 없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이 부족해서 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또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건 곧 투자자들 입장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투자금이나 이런 금액 자체가 구축이 더 저렴하게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는 곳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투자금 낮추고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몇 년 동안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동산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2년 투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화두로 놓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서울 쪽이 그래도 공급이 가장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염두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에 바뀌는 곳, 변화의 크기가 큰 곳이 이익의 크기도 큰 곳이니까 그런 점들을 살펴봐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지역 선정할 때 몇 가지 기준을 잡았어요. 소액이 투자를 1차적으로 일단 기준을 잡았고요. 할 수 있는 그 지역들.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소액 투자를 2억 이하로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1억 이하였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1억 이하가 좀 괜찮은 지역이 서울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억 이하로 일단 세팅을 해봤고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이고 가능성, 재개발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정을 했고요. 주변에 변화나 개발 확정된 곳들 위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더 좋아질 건데, 여기 일단 용산이에요. 이제 용산역을 기준으로 국제업무지구로 시작해서 이쪽에 이촌동과 원효로 일대가 가장 상승폭이 컸던 곳이죠. 이제 이럴 수 있는 곳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일부 지역은 신통 이번에 떨어졌지만 투자할 수 없는 지역이 돼버렸죠. 위험한 부분이 됐고,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곳을 잡는 건데, 자, 첫째 소개해드릴 지역은 서울역입니다. 자, 제가 방송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교통, 일자리가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이 와중에서도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서울역 자체에 GTX A, B 노선을 포함을 해서 그 신안산선, 신분당선, 그리고 광명철도까지 다 여기 5개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이 바로 서울역 위쪽에
강북의 코엑스라고 불리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대규모의 일자리, 고급 일자리가 들어서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2022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착공할 예정이고요. 교통의 내용도 굉장히 큰, 좋은 그러니까 좋은 노선을 가는 5개의 노선과 함께 여기 말 그대로 고급 일자리까지 같이 붙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치들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데 다만 유의할 점은 이 바로 이제 서울역 왼편에 있는 가장 가까운 라인인 서계동과 이제 청파동은 이번에 이제 선정이 됐죠. 이 두 지역은 투자처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바로 오른편 라인의 서우암동 앞쪽의 서우암동은 소액 투자로는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추진을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변화가 예상될 수 있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굳이 저는 따지자면 이 오른편에 있는 이쪽 라인 서울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남대문 시장이다 보니까 상가 위주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하고는 연관이 없고 왼편 라인에 이제 북부역세권 개발 사업 바로 앞쪽 라인이 중림동 만리동입니다. 이쪽 일대가 그래도 지금보다 변화도 클 거고 가격 상승도 더 높을 거고 아직까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추천을 1차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역과 강북, 코엑스 모두에게 다 가까운 지역 이쪽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서계동, 서우암동 그리고 뭐 청파동 이런 곳들은 재개발 추진 중이라서 아닌 곳들만 수익 투자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 좀 유념하셔야 될 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가끔씩 아니면 매매가가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서 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는 근린생활시설 그런 곳들이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피하셔야 됩니다. 왜냐? 재개발할 때 입주권을 못 받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몇 년 동안 굉장히 화두였던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죠. 자양동의 한강변 쪽을 이제 눈여겨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자양사동이 이번에 떨어졌지만 어쨌든 신통기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한강변의 개발 계획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언급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자양사동이 아무래도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가장 높은데 자양동 자체의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한강변이라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리 하나만 건너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그리고 잠실동을 바로 다리 하나로 갈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촌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양 4동과 더불어서 그 빌라촌들은 이 자양 2동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양동을 보실 때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거주하고는 달라요. 실거주는 역에서 무조건 가깝고 이 생활 인프라가 완성이 된 곳이 살기가 편한데 투자는 변화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예측해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양동을 볼 때 정중앙에 큰 길이 놓여져 있어요. 이 큰 길을 기준으로 아래쪽이 한강변이고요. 위쪽은 한강변이 아닙니다. 그래도 시소 가치가 높은 한강변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자산 늘리기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한강변에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빌라촌이 바로 자양 4동과 2동이 이제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4동의 한강변 쪽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양 2동이 남았는데 자양 2동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게 지금도 이제 재개발 얘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일부 지역은 노후도가 안 맞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재개발을 하기엔 필요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급한 부분이 아닌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부 지역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역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또 눈여겨보시되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시간이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걸 1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양동 자체의 이제 호재들을 보면 그 외곽 쪽만 봐도 뭐 아래쪽에 뭐 바로 이제 현대차 GBC 이제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재건축 압구정 그저 잠실 재건축들이 있고 그런 이슈들이 있는 바로 옆에 또 성수 전략정비구역으로 아파트로 다 바뀔 거고 이런 외부적인 호재들이 있는 반면에 자체적인 자양동 안에 호재를 굳이 이제 언급을 하자면 이제 구의역과 강변역 쪽 사이에 있는 이쪽에 이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현재 공사 중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일자리 그리고 주거시설 그리고 공공청사들이 새롭게 다 복합 업무 시설들이 유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근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높아지겠죠.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근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바로 옆에
강변역 옆에 동서울 터미널이 개발이 확정이 됐죠. 예,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 개발을 포함해서 가장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스타필드라는 그런 상업시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시설들이 유치가 될 계획이 있습니다. 변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두 곳을 포인트로 주고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강변 쪽은 가치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보다는 상승을 전반적으로 다른 곳보다는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다만 유념하셔야 될 게 내가 가진 자본 한도 내에서 상승폭이 가장 클 수 있는, 변화가 가장 클 수 있고, 그리고 재개발할 수 있는 뭐 노후도가 맞는다던가 최소한의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준비한다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는 투자금 대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는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지역이에요. 자, 이제 자양동, 사동 1, 2구역처럼 이제 재개발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을 일단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바로 되진 않습니다. 1, 2구역도 이번에 안 됐잖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고, 주변에 개발이나 변화가 확정된 곳 바로 옆 주변들, 그런 곳들 부근이 가격 상승에서는 좀 더 눈에 보이고 좀 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근 쪽을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왕이면 그 안에서도 최대한 여기서 가까워야겠죠. 여기서 가까운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한강변이라든가 이런 희소 가치까지 같이 동반된다면 그 가치는 더욱 커지겠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세 번째 추천 지역은요, 장인 뉴타운 부근입니다. 여기가 다 장인 뉴타운이에요. 총 15개 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통기획 신청했다가 떨어진 구역도 2군데가 있죠. 지금 절반은 이제 완성이 됐고 절반은 추진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 계시면 되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요. 각자의 구역마다 내용이 더 다르고 진행 상황이 다 달라요. 뭔 말이냐면 이쪽을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년 많아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근의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주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일부는 전세로 살 거고, 여력이 많으면 아파트 근처로 살 거고, 여력이 부족하면 빌라나 이런 작은 것들을 위주로 먼저 볼 거고, 또 여력이 많은 사람은 대체 주택이라고 그새 또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서 그 부근 쪽으로 보시면 1차적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는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높겠죠. 다만 이 안에서 또 눈여겨서 살펴봐야 될 지역을 굳이 고르자면, 이 장인 뉴타운을 봤을 때 현재 기준에 역이 다니는, 역에서 가까운 역이 바로 이 돌고지역과 상골공역, 이 두 가지 6호선 라인의 두 역입니다. 이 근처가 가장 가까운 역이 이 두 개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된 역세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급적이면 이 두 가지 노선 역 앞에서 가까워야겠죠. 그런 곳들 중에서 지금 장인 뉴타운처럼 노후도도 맞아떨어지고 여기가 변함으로 인해서 이 변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우면서 그게 진행이 되면서 동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처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되, 이쪽 라인만 봐도 여기가 이제 석관동입니다. 사실은 석관동인데, 석관동에서는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일부 지역은 지금 돌고 지역을 기준으로 가로주택 정비가 이미 추진을 하고 있어서 소액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서도 석관동의 일부 지역은 또 재개발 지금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토익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곳이 아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곳들 중에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가깝고 그런 곳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역세권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한 거고, 노후도가 높은 저층 주거지가 중요해요. 자, 재개발을 하려면 헌집 주고 새집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헌집이 많아야겠죠. 상가주택이나 그런 근린세상 시설이 많은 곳들이 아니고 저층으로 이루어진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많아야지만 그런 쪽이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몇 년 동안 여기는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3룸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1, 2인 가구 수요가 많은 곳이 있고, 이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3, 4인 이상의 가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에 맞춰서 부동산을 준비를 해야 그 이주 수요에 맞춰서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겠죠. 그만큼 좀 큰 것들을 매수를 하는 게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조금 더 상승할 때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최대한 투자금을 낮춰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1억 이하로 더 작은 금액으로 준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변화가 됐을 때 상승을 했을 때 그 상승률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현재보다 투자금은 낮춰서 상승폭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역은 많이 언급을 의외로 안 하던데 중구 신당동 쪽 라인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려요. 여기 옛날부터 개발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다 무산이 됐고요.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신통 같은 경우도 중구도 떨어졌죠. 입지가 굉장히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어서 가격 좀 이렇게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서울 중심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낙후가 많이 된 지역인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입지만 놓고 보면요. 역들이 많은데 그 역들이 전부 다 2개에서 3개씩 다니는 더블 노선들이에요. 동대문 역사만 해도 3개 노선, 그리고 신당역도 2개 노선, 청구역도 2개 노선, 약수역도 2개 노선. 흔치 않거든요. 이런 곳들이. 바로 이 모든 곳들이 그냥 하나의 노선이 다니는 게 아니고 더블 이상으로 교통편이 굉장히 중심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교통편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발이 안 됐던 지역들인데 최근에 뭐 청구역 앞쪽에 뭐 신당 8구역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대문 역사와 신당역 사이에 있는 19역도 추진을 하고 있죠. 이런 게 개발이 하나씩 되면서 지금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타에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떨어지고 노후화되어 있는 곳들의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쪽 라인도 굉장히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투자금 최대한 낮추면서 노후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들 위주로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이 역들에 가까워야겠죠. 네. 그리고 이런 곳들은 더블 역세권의 좋은 입지, 현재의 입지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 추진한 곳과 같은 노후도 지역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 상승이 못 봅니다. 여기 또한 1인 가구보다 2인 이상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룸 이상으로 조금 더 큰 걸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마포구 한강변 라인. 여기는 좀 어려운 게 이번에 신통한 지역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가 사실 노후도가 맞아떨어지는 지역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는 재개발보다는 가로정비, 소규모 형태의 정비 사업을 띄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강변 라인에서 역에서 가까운 그런 가로정비 할 수 있는 곳들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많지 않아서 옥석가리가 필요해요. 저도 여기 좀 분석하기 어렵더라고요. 여기 젊은 층의 수요에 맞춘 주택, 그러니까 이왕이면 깨끗하고 좋은 부동산이 더 인기가 많겠죠. 그런 곳들의 역세권은 필수고 대학가 부근이라서요. 여기 또한 하숙집이나 상가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곳들을 피하셔서 없는 곳은 없으니까 많지 않은 곳 쪽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재개발 얘기 나오는 곳 많지만 가능성 높은 건 한정적이고요. 네, 그리고 노후도 충족 여부도 봐야 되고 주변 확정 변화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이번에 발표한 것처럼 거기에 맞춘 이제 거기를 피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선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투자 지역 선정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